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강사 퀸 양진영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4학년도 여러분의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한 여론 총평과 그리고 이런 문항 분석은 영상에서 모두 다 전달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의 이 해설 강의에서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리고 이 문제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수능에서는 어떻게 연계가 될지,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여러분의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지, 자, 이런 여러분의 방향들을 여러분 짚고 여러분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그리고 2번 문제는 뭐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반 이상 없이 우리 친구들 맞추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3번 문제는 세타의 범위가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다. 따라서 여러분 동경의 위치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얘가 바로 4사분면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 문제 맞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이랍니다. 직각삼각형 그리셔야 되겠죠. 좌표 평면 그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가 바로 3이고 여기가 루트 6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나보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자, 삼각 B를 여러분이 구하신 뒤 부호 결정. 따라서 루트 6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4사분면이니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유리화를 하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풀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뭐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나오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5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등비시설의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였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극대와 극소. 묻는 여러분의 도함수의 활용 문제였는데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굉장히 기분 좋게 여러분 계산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3a 플러스 여러분의 2b가 로그 3의 바로 얼마? 32다. 그죠? 그 다음 여러분의 a 곱하기 b가 로그 여러분의 9의 2다. 9는 여러분의 3의 제곱이지요. 따라서 앞쪽으로 나가면 2분의 1이 됐을 것이다.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7번 문제는 주관식 여러분의 16번 여러분의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런 로그 여러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엔 7번에 냈군요. 자, 문제에서 나보고 물은 질문은 3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을 구하라. 당연히 통분하셔야 되겠죠. 3 곱하기 3a 곱하기 2b니까 6ab. 분의 여러분의 3a 플러스 여러분의 몇 b? 2b라. 6의 2b? 그러면 여기다가 6배라는 거야. 따라서 얘를 3배에 로그 3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로그 바로 얘라 몇에? 3에 32가 되겠죠. 자, 바로 얘라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문제는 3을 여러분의 이 지수에다가 다시 올려주시면 여기 2의 3승이 되고 없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 로그 3의 바로 2의 3승, 얘는 8입니다. 따라서 얘는 로그 8에 바로 32가 되겠죠. 8은 여러분의 2의 3승이고 32는 2의 5승입니다. 정답은 3분의 5가 되겠다. 이것 또한 역시 어렵지 않게 정답 4번 체크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8번 문제. 8번 문제 바로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고 아마 정답 4번 체크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9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쵸? 선생님은 9번 문제 이렇게 접근했어요. 자,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나보고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즉 여러분의 삼각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즉 삼각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는 삼각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어차피 여러분의 등호 성립하는 부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문제에서 여러분의 이것의 애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 나보고 이래 이 알파고 베타 찾아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만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실전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자, 이 x는 어차피 문제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자,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똑같다? 어떨 때 같죠? 맞아요. 즉 역학관계일 때 같습니다. 자, 사인 여러분의 7분의 파이는 양수예요. 따라서 얘라 코사인 값이 바로 양수인 바로 4분면은 몇 사분면?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의 이 7분의 파이를 가지고 1사분면과 몇 사분면? 맞아요. 4사분면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즉 역학관계죠. 따라서 여러분 x는 즉 여러분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여러분의 7분의 파이 라는 여러분 1사분면의 각으로 해석이 되고 얘를 여러분의 4사분면으로 가져가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여러분의 7분의 파이 플러스 7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가 나올 수 있겠다. 바로 여러분의 무슨 관계?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같으려면 이 두 개의 여러분의 각의 관계가 바로 이런 무슨 관계? 역학관계임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보고 그랬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 얘를 갖다 빼주시면 돼요. 빼면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갖다 빼면 일단 파이가 되겠고 7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7분의 파이를 갖다 빼면 7분의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7분의 얘라 몇 파이? 9파이가 되겠다. 자, 그림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얘라 몇 번? 3번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10번 문제인데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잖아. 그지? 무슨 선의 방정식? 맞아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자, 접선의 방식에서 가장 여러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접점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자,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몇 차 함수? 3차 함수예요. 맨 마지막 줄에 나보고 F0을 여러분이 구하라는 말은 결국 fx를 찾으라는 말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들었고 자, 문제에서 나한테 이랬어. y 이퀄 fx라는 함수 위의 점 자, 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위의 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y 이퀄 fx 위의 점 위 동그라미 치시고 2,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날 때 자, 지금 얘는 두 가지가 여러분의 문제에 있는데 먼저 여러분의 두 번째 즉 2,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났다 라는 말은 2,3이라는 점에서의 바로 이 접선이 1,3이라는 점도 지난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나. 그지? 따라서 어떤 여러분의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2,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걔가 바로 1,3을 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이 두 점의 바로 y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2,3이라는 점이 이렇게 접점이 있다 라고 치면 이 접선이 1,3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직선은 3입니다. 얘가 바로 y 이퀄 fx고요. 어디에서 끊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 점을 여러분의 a라고 놓으면 여기는 바로 2가 되겠죠. 자, 이러면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을 수 있습니다. 2라는 여러분의 점에서의 바로 접점 따라서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x-a 그리고 여러분의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함수에 일단 실루엣이 나온다. 여기까지 어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2,3이라는 점과 1,3이라는 점의 y좌표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a만 찾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 하시고 이 조건 우리 이용 안 했죠.
즉 마이너스 2, f-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또한 역시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죠. 즉 1,3이라는 점은 두 개의 바로 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접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자, 이게 바로 이 곡선 위의 점 아니겠니? 따라서 그러면 이 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2입니다. 이 마이너스 2는 x의 증가량분의 뭐의 증가량? y의 증가량과 똑같겠죠. 그죠? 따라서 그러면 몇 분의? 3분의. 그지? 3-f-2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3은 여러분 이쪽으로 옮기면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 한번 미분하면, 자, 곱미분하실게요. 2 앞으로 떨어지고 x-2. 뒤에 거 그대로 붙이죠. 플러스 하시고 x- 여러분 2의 제곱. 나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집어넣어 볼래.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여러분의 마이너스 여러분의 8이 16. 따라서 얘가 바로 32. 그 다음 얘는 플러스 얘는 몇 a? 8a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몇 배? 3배 하랍니다. 따라서 3에 32 플러스 여러분의 8a는 3 마이너스 f-입니다. f-는 여기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얼마? 그렇죠.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다가 몇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뺀 식입니다. 봤더니 얘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 정리하면요. 자, 보세요. 얘 여러분 얼마? 3에 여기 8도 있어요. 8 여러분이 뽑아내시면 4 플러스 a가 되겠고 마이너스 여러분의 마이너스는 떼버릴까요? 16 하시고 2 플러스 a. 그러면 얘가 아니라 2가 되겠다. 그치? 따라서 얘는 3, 4, 12 플러스 여러분의 3a는 4 플러스 얘는 몇 a? 2a다. 따라서 여러분의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a 값이 여러분의 마이너스 8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하면 플러스 하고 8이 되겠죠. 자, 문제는 여러분 나보고 F0을 갖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값 대신에 0가 들어가면 얘가 바로 4, 8에 32가 되겠죠. 32에다 바로 3을 갖다 더하면 얼마다? 35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지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지금 이 문제 분명 여러분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이 알기로 접선의 방식 못 구하는 여러분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함수 여러분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추론 부분까지 물어본 부분이 우리 친구들 기존에 여러분이 풀었던 여러분의 문제 스타일이어서 조금 여러분의 잔계산이 있긴 하지만 요 정도는 버텨낼 수 있죠. 4점짜리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3번 체크하고 이제 여러분의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11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점 여러분의 PQ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쵸? PQ는 시각 t 이퀄 0일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의 초기 위치가 원점은 아니다. 즉 여러분의 초기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P는 1에 있었고 그 다음 여러분의 Q는 8에 있었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2점 P와 여러분의 Q에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V2t는 2t 플러스 4죠.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 출발한 시각부터 2점 PQ 사이의 거리, 거기 여러분의 2점 PQ 사이의 거리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건 바로 얘의 위치의 차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1번 하시고 일단 여러분 XPT를 구하시면
얘를 갖다 부정적분하면 되고요. 자, t의 3승 플러스 여러분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L의 7t 플러스 1이다. 즉 여러분의 적분상수 C가 바로 초기 위치다 라는 얘기했었고요. V2t를 이용해서 우리 XQT를 구하시면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라고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괜찮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PQ 사이의 거리는 절대치 붙이셔야 되죠. 누가 큰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이 식에서 이 식을 여러분의 뺀 차, 바로 위치의 차입니다. 따라서 얘를 t의 3승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까지 무난하게 오셨을 거예요. 자, 얘가 바로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4가 되는 그것도 처음으로. 그러면 얘를 이 그래프를 그린 뒤 절대치가 씌워져 있으니까 꺾어 올리면 됩니다만 선생님 내가 절대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따라서 그러면 이 값이 4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하고 절대치를 베껴버려라 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문제에서 얘를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라는 여러분의 4가 되는 바로 얘를 그 처음의 순간 그 시각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움직인 거리, 즉 여러분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요 그림을 y는 t의 3승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y 프라임은 3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1인데 아마 여기서 조금 당황할 수는 있었겠죠. 즉 여러분의 얘가 바로 0이 되는 곳이 잘 안 나와. 0이 되는 곳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여기서 조금 당황할 수는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3차 함수입니다.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에요. 자, 극점 잡는 곳이 조금 애매하다면 나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 즉 여러분의 변곡점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6t 플러스 2죠. 0 만드는 곳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왜 이 점을 선생님이 찾았냐면 우리가 시각입니다. 시각은 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얘를 t는 얘는 몇 이상? 0 이상이에요. 따라서 얘를 0은 어딨냐? 0은 뭐 여기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랑 얘 그림은 요 그림만 해당합니다. 요 그림만.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리고 0일 때 얼마냐면 여기다 0을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7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은 그렸다. 그러면 이 절대값이 바로 4가 된다. 이 말은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말인데 마이너스 4는 얘는 마이너스 7보다는 위쪽에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가 바로 4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그랬으니까 바로 요 점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다시 바로 이래 t의 3승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는 t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3승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그쵸? 자, 요 식에다가 뭘 갖다가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얘는 t-3하고 어쩌고 저쩌고 원래는 조립제법을 해야 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바로 3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끝났네? 자, 3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보고 이러면 문제에서 그랬죠. 처음으로 바로 4가 될 때까지 이 말은 바로 3이 되는 순간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자, 우리 여러분 실제로 움직인 거리 구하려면 무조건 여러분의 VT의 그림을 그려놔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V1T를 갖고 오겠습니다. V1T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이퀄 0이에요. 이 그래프 여러분을 아래로 블록하지요.
일단 직관적으로 여기가 1이라는 거는 보입니다. 왜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3, 1, 7, 1이니까 앞에 마이너가 이러면 이렇게 붙어줘야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여러분의 3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0은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나는 얘를 3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다. 0은 조금 더 가깝게. 따라서 얘를 0부터 3까지 이 넓이가 바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 L이 되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몇 가지? 1까지. 바로 여러분의 V1t, 3t의 제곱. 플러스 여러분의 4t, 마이너스 7의 dt.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얘라 4t 마이너스 7의 dt. 요거 적분하면 답이에요. 계산하시면 이거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여러분의 4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3분의 3을 3승하면 27이죠. 1을 갖다 3승하면 1입니다. 빼면 여러분 26이 되겠고. 플러스 여러분의 4 곱하기 2분의 9, 8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7이 14가 되겠다. 상수는 여러분의 윗끝에서 아래끝 뺀 차 곱하면 답이니까. 요것들 여러분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얘가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오세요.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틀릴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나실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2번 같은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극점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인수분해가 돼서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변곡점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해서 0 만드는 것이다. 분명 여러분의 미적분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좀 여러분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분명히 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 수능에도 그대로 여러분 또 출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12번 여러분의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원래는 우리가 15번에 여러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 여러분의 12번에 여러분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의 난이도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여러분 얘기고 요 12번에 있는 여러분의 사실 이 점화식이 EBS 여러분의 실전편 즉 여러분의 모의고사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즉 여러분 우리가 정방향 즉 여러분의 첫 번째 항 여러분의 A1에 의해서 그대로 추론하는 그냥 평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점화식은 똑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문제의 뉘앙스는 좀 달랐을 수는 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의 첫째 항이 자연수랍니다. 안 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의 첫 번째 항을 모른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봤더니 나보기를 모든 여러분의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은 이 문제가 아니라 정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역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역방향 여러분은 아주 출제가 잘 된다고. 4점이면 그렇죠. 정방향일 리는 그렇죠. 조금 아니겠죠. 자, 문제에서 여러분의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AN이 바로 무슨 수? 홀수가 돼요. 그 다음 여러분의 2분의 1 AN. AN이 바로 무슨 수면? 짝수면 그렇대요. 이해되셨죠? 자, 즉 여러분의 AN이 홀수냐 아니면 짝수냐 이게 아마 문제의 포인트인가 봐.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의 A2 플러스 여러분의 A4가 40이라고 얘기하셨고 어차피 여러분의 A1으로 가야 되는 역방향 문제이고요. 여기서 바로 누가 기준이 돼줘야 되느냐? A2가 기준이어야지 뭐.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야. 따라서 여러분의 A2가 여러분의 포인트라 먼저 첫 번째 1번 선생님은 A2가 홀수일 때 두 번째 2번 A2가 바로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러면 A2가 바로 얘랑 홀수면 봐라. A2가 홀수면 홀수에다가 뭐를 더해야 짝수지? 맞아. A4는 무슨 수? 홀수일 거야.
그러면 A2가 홀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생님이 A3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 그 다음 여러분 A4니까 A3는 여러분 A2가 바로 얘랑 홀수면 요 라인에 따라서 바로 얘랑 A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다가 A2가 바로 홀수니까 여기다 바로 1을 갖다 더하면 짝수야. 따라서 그러면 A4는 얘를 갖다 반으로 나눈 2분의 바로 A2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2하고 A4를 갖다가 더한 게 4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A2를 갖다가 더하면 2분의 3 A2 플러스 여러분의 2분의 1이 40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2배 하면 3A2 플러스 여러분의 1은 바로 8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79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말이 안 돼. 따라서 그러면 A2는 짝수였나 봐.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이제 A2가 짝수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A2가 짝수면 A4도 짝수예요. 그쵸? 그래야 그러면 짝수에다가 짝수를 갖다 더해야 짝수지. 그치? 자, 그러면 A3는 A2가 짝수면 A3는 얘를 갖다 반으로 나눈 즉 여러분 2분의 A2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지. 이제 여기서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또는 짝수일 수도 있고 자 지금부터 가지치기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 수용도를 그리겠다 뭐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제 A4를 갖다 구하면 얘가 홀수냐 짝수냐 자 그러면 얘가 바로 홀수면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더할 건가? 맞아. 1을 갖다가 더한 게 A4죠. 그 다음 얘를 갖다가 다시 또 2로 나눈 즉 4분의 A2가 A4죠. 그럼 얘하고 한번 A2하고 더하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A2하고 더하면 2분의 3 A2 플러스 1이 바로 40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얘는 39잖아. 3으로 여러분 나누시면 13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2배 하시면 A2가 뭐가 나오냐? 바로 얘를 26이 나오겠죠. 그래서 A2가 일단 하나 나오네요. 짝수 맞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얘입니다. 4분의 A2하고 여러분이 더하시면 4분의 5A2예요. 얘가 바로 40이다. 그러면 5, 8에 40이죠? 따라서 A2는 3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2가 2개가 나오셨어요. 자, 이 A2에 의해서 나는 지금부터 A1을 추론할 거다 요 말이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A2가 26이면 A1은 원래는 우리가 조금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의 이 역방향 문제가 나오면 원래 우리가 점화식을 회전해 놓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니까 1을 빼야죠. 1을 빼면 얼마? 바로 여러분 25가 되겠죠. 홀수가 맞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의 얘가 거꾸로 여러분 가는 거니까 2배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26에다 바로 2배 하시게 되면 얼마? 바로 52가 되겠죠. 짝수가 맞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A1들이죠. 또는 A2가 32라고 한번 해보죠. 자, A2가 바로 30이면 다시 또 갑니다. 여기서 1을 갖다 빼면 얘는 31인데 홀수가 맞아요. 그 다음 여러분 얘를 갖다가 2배 하시면 64가 되겠죠? 짝수가 맞아요. 그죠? 따라서 A1의 종류는 이렇게 몇 가지? 4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4가지를 여러분 합하면 정답은 17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의 1번이었어요. 1번이었다. 괜찮네. 자, 그래서 점화식 문제지만 저번 여름 6평보다는 훨씬 여러분의 쉽게 여러분의 문제가 일단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6평에 좀 반대로 낸 게 아닌가?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문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차분하게 풀면 뭐 12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13번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여러분의 공통 과목에서 가장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13번이 아니었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었던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의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2차 함수에 바로 이런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얘기하면 23번 문제를 잘 맞췄다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 여러분의 기대할 만한데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실수 여러분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다. 얘가 아니라 3차 함수예요. 괄호 열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여러분의 3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죠. x가 0 이상일 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개 여러분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붙어있는 그림이고 자,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감소하고 야 정말 골고루 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정말 구석구석 x가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 함수가 바로 뭐다? 증가다.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죠? 바로 이 함수의 바로 무슨 성? 증감성을 묻고 있다. 자, 이 함수 여러분의 증감성은 누가 꽉 쥐고 있습니까? 맞아요. 바로 도함수의 부호가 꽉 쥐고 있어요. 바로 감소면 분명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증가면 바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지금 이런 마이너스 1에서 바로 이렇게 증감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무엇부터 알게 되냐면 f'-1이 0인가 봐.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fx라는 함수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미분하시면 f'x는 마이너스 여러분의 3분의 1 x의 3승 미분하면 맞아요. 3 앞으로 떨어주시고 마이너스 여러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괄호 열고 x가 0보다 작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여러분의 2a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괄호 열고 x가 0보다 원래는 크다는데 0에서도 맞물려요. 자, 위에서도 얘를 0을 갖다 대입하면 같고 아래도 여러분의 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같고 따라서 여러분의 이 fx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습니다. 예, 미분 가능해. 자, 문제는 내가 f' 여러분의 마이너스 1이 함수 여러분의 증감성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0일 것이다.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등호는 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여러분의 2a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여기까지 어때? 이해는 했어.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 2차 함수요. 이 2차 함수 y는 여러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의 2ax 마이너스 b라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의 바로 대칭축이 누구냐? 이 그래프의 바로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a입니다. 그쵸? x 이퀄 여러분의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 여러분의 y는 x의 제곱 플러스 여러분의 2ax 마이너스 b도 대칭축이 같네. 얘도 역시 대칭축이 x 이퀄 마이너스 a예요. 자, 이 마이너스 a를 즉 대칭축을 똑같게 해준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함수의 매력은 뭐다? 바로 대칭축이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 a라는 여러분 대칭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마이너스 a가 바로 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즉 a가 마이너스를 갖다 털면 양수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0이 있어.
자, 그런데 대칭축이 음수야. 따라서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위로 볼록하시고요. 마이너스 1일 때 0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오다가 여기서 대칭하겠죠? 그래서 이를 0까지 해가지고 딱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바로 0이 되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역시 여러분이 이 파란 선이 대칭축이에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네? 자, 그럼 여러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이 되는 여러분 조건을 만족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여러분이 무조건 충족하려면 바로 0일 때 함수값, 즉 F0. F0은 여러분 마이너스 B입니다. 이 마이너스 B가 0보다 뭐 해야 되지?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뭐냐면 얘가 바로 넘어간 바로 1 마이너스 2A입니다. 얘가 바로 0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여러분이 2A가 넘어오면 A는 여러분이 몇 분의 1보다? 맞아요. 2분의 1보다 작죠. 근데 양수라고 우리가 전제 깔고 지금 오는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막아주셔야 돼요. 됐어? 여기까지 됐대. 그래서 일단 A의 범위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이 바로 0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 바로 A가 바로 0일 때예요. A가 0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바로 0이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X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0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칭축이 이 라인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대칭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얘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러면 얘 항상 성립해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네. 따라서 이러면 A값 대신에 여기 0보다 크다였는데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이래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즉 A가 바로 음수가 되는 바로 상황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죠. 여기 바로 0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대칭축이 0보다 커요. 그러면 그림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다가 끝날 거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오다가 0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스탑. 그 다음 여러분의 아래로 볼록한 여러분의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의 무조건 마이너스를 뭐 치고 올라오다가 끝나는 거니까 얘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그래프가 언제나 늘 X축 위로 떠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꼭지점이 범위 내에 포함되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했고 나는 여러분의 지금부터 이 이차함수의 판별식을 이용하겠습니다. 4분의 D를 한번 써보죠. A의 제곱 플러스 B가 언제나 늘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 중요하다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고 시험 직전에 여러분의 이차함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올해 이런 얘기도 했고 얘네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인데 A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바로 누구냐면 얘가 바로 2A 마이너스 1입니다. B가. 얘가 바로 0이 하죠. 그러면 답이 끼겠다. 답이 끼겠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거 0 만드는 거 사이에.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따라서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니까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A가 음수라는 여러분의 전제 아래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여러분 루트 2는 양수예요. 따라서 여기를 막아줘야 되겠어요. 0보다 뭐하다로? 작다로. 그래서 여러분의 결국 자 이제 3번 알고리즘입니다. 내가 여러분 종합해 볼 때 A의 범위가 나왔어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여러분 A의 범위가 나왔고 자 문제에서 지금 얘는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바로 얘를 최대치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변수통일 하셔야 되겠죠? B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A의 범위니까요. 따라서 그러면 B 대신에 누구 대입할 거야? 2A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바로 얘를 3A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 3A 마이너스 1이 최대일 때는 A가 바로 2분의 1일 때예요. 따라서 A 값 대신에 2분의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이 되겠죠. 최소값은요. A가 바로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예요. 따라서 얘를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그러면 3 루트 2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최소값도 나오겠네요. 나보고 얘를 최대값과 무슨 값? 최소값을 빼래요. 아, 여기서 얘를 갖다가 빼라고? 그럼 얘가 바로 얘를 2분의 9가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3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인데. 그쵸? 코로나 때문에 한참 여름에 공부를 못했던 바로 이라 그 시기에 바로 내용이었어서 사실 여러분 내신만 버텨내고 여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던 현 여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조금 여름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자, 이 내적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이차 함수. 앞으로 여러분의 수능에서도 얘가 복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여러분 13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꼭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의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 A와 B가 자연수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나보고 A 플러스 B를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확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나보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거기 박스가 있고요. 일단 fx라는 함수를 갖다 보시면 지수함수 2의 x 플러스 a승 플러스 b 괄호 열고 x가 마이너스 8 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 요는 마이너스 이러면 3에 x 마이너스 3승 플러스 8이라고 했고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여러분의 이 그래프는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시면 8이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감소함수죠. 마이너스 8 여기 있겠죠. 구멍은 뚫어주셔야겠고 더 이상의 그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이 그래프 어디까지 여러분의 원래는 얘를 쭉 다 되는 거죠. 거기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직 여러분 뭐 A와 B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리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박스 내용을 봤어요. 박스를 봤더니 집합 fx바 x가 그러면 k 이하일 때 나보고 이래 이것의 원소 중이에요. 자, 여기서의 바로 이래 원소는 뭐냐? 지금 여러분의 바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얘가 원소고 뒤에 있는 얘가 조건이죠. 아, 얘가 원소구나. 얘가 바로 조건이에요. 그죠? 문제는 얘라 그 원소가 바로 fx 값이라 이 원소는 바로 y 값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 중 여러분의 이 원소의 개수가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두 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한 여러분의 K값의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3이 될 때 얘가 되게 중요하네요. 자, 3이 어딨나 라고 하면 여기다 3을 갖다 넣어봤어.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7이야. 얘가 7이라고. 따라서 이 라인이 바로 7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야. 즉 K가 이거보다 더 작으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선이 바로 마지노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의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정수인 것의 개수에서 이 정수는 일단 7은 무조건 푼나다. 그 다음 여러분의 K가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3과 4 사이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3.5 뭐 이런 것들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4를 갖다가 집어넣었어. 4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니까 얼마예요? 맞아요. 5예요. 여기가 4야. 여기는 구멍을 뚫어줘야 돼. 따라서 그러면 K는 뭐 이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의 7을 일단 얘는 가져요. 누가? 얘가. 그러면 하나밖에는 얘가 책임을 못 지는 거지. 6은 가졌다 안 가졌다 그러니까요. 누가? 바로 얘가. 따라서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내가 7은 책임질 테니 나머지는 얘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6을 반드시 제가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A, B를 찾으라는 얘기고, 자, Y는 여러분의 2의 X 플러스 A승 플러스 B라는 여러분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시면 얘가 바로 B예요. 5는 절대 가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얘가 7이나 6은 약간 미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따라서 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K의 범위가 3 이상 그랬기 때문에 K가 3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바로 B면 얘는 이제 더 이상 5는 가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가 바로 점경선이 5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B가 5예요. 얘는 이제 결정이 됐어. 자, 그 다음 여러분 얘가 증가함수거든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8까지 그릴 수 있어. 얘가 바로 마이너스 8이겠죠. 따라서 그러면 요 점이 바로 누구여야 되느냐? 가장 마지노선이 바로 누구다? 맞아요. 6이에요. 얘가 6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럼 얘가 6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얘를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승 플러스 5가 6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바로 가장 마지노선이 되겠죠. 답이 여러분 어때? 유동적인 게 아니라 확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얘가 6이면 2에 바로 마이너스 8 플러스 A승은 얼마? 1이 될 것이고요. 바로 얘를 지수가 바로 0이 되는 순간 바로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8입니다. 그치? 따라서 그러면 A가 바로 8이고 B가 바로 몇입니까? 그렇죠. 5죠. 따라서 A 플러스 여러분의 B는 바로 13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질문한 여러분 A 플러스 B가 바로 여러분의 유동적인 게 아니라 고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용해서 문제를 여러분 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여러분 이 6은 얘가 책임을 지고 7은 여러분의 누가? 얘가 책임을 지면서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는 K의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앞서 여러분 13번 문제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았고, 여러분의 이 14번 문제는 너희 여러분 저번 6평 때 여러분이 보셨던 21번 아실 거예요. 6월에 보셨던 이 21번 문제가 여러분의 교육부에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바로 여러분 킬러 문제였죠. 그쵸? 정답률 여러분의 1% 미만에. 바로 여러분이 6평 때 보셨던 이 21번과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이 발문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여러분이 쉬워진 걸 여러분 볼 수 있고, 6월에 여러분 이슈가 됐던 여러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많이 보였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 6평 때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명심합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요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15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가 오히려 준킬러 문제보다도 원래는 얘는 킬러 문제인데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3차 함수구나. fx의 실루엣을 잡아야 되겠는걸?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나보고 GO 구하라고 했던 것은 결국 fx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보고 이런 문제에서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x가 fx분의 fx 플러스 3 중괄호 치고 fx 플러스 괄호 열고 f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 다음 얘를 얘가 3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fx가 바로 0이라고 했습니다. fx가 0이 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gx라는 함수가 나뉘어져 있는 여러분의 합성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의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바로 얘가 g3-1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나에게 참 많은 걸 던져준다. 그치? 이 gx라는 함수.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구간별로 나오는 함수가 나오면 나뉘어져 있는 함수가 나오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라는 게 이제 사실 궁금한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 gx가 3에서 만약 여러분의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연속이었다면 같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바로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이거는 모순이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gx가 x 이퀄 3에서 불연속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불연속이 되는 용의자가 누구냐 이거지. 용의자가. 용의자는 바로 여러분 이 괄호속. 즉 fx가 바로 0이 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x 이퀄 여러분의 3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알게 되죠. f3이 0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f3이 여러분의 0이면 f3이 0이면 여기가 바로 3이야. 즉 여러분은 뭐 여기다 x값 대신에 3을 갖다가 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여러분의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는 여기 x죠. 맞죠? 여기 3. g3이 바로 누구냐? fx가 바로 0이 되는 곳이라 얘가 바로 3-1이 돼서 2가 되겠죠. 난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을 알게 돼. 리미트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2구나. 이걸 알게 돼. 자, 이 많은 여러분의 사실 이 정보. 즉 여러분의 리미트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g3-1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들이죠. 그러면 이 정보들을 여기 한번 선생님이 넣어보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f3이 0이니까 fx는 x-3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는요. 위의 함수를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fx분의 fx 플러스 3 중괄호 치고 f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3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0분의 무슨 꼴? 0꼴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3을 갖다 대입하시면 f3 플러스 1은 얘는 1에 수렴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얘가 0분의 0꼴 아니겠느냐. 그치?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이 위에다가 3을 갖다가 대입한 f6도 0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x-6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fx가 여러분의 3차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2차 끝났고 하나만 남은 거야. 따라서 그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플러스 2. 그래서 fx의 실루엣이 일단 나왔어. 오, 그러면 이제 끝났네. 자, 이제 2번 하시고요. 이것의 여러분의 극한값이 얼마? 2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그대로 쓰겠습니다. x-3, x-6, 그리고 x 플러스 a. 얘는 얘를 로피타를 쓰기에는 조금 헤비해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뭐 당연히 여러분의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어서 얘는 여러분의 뭐 원인인수소거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합당하겠죠. 얘는 여러분의 뭐 1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fx 플러스 3을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 x 자리마다 x 플러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입하시면 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다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을 갖다 대입하시면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x-3은 이렇게 원인수 소거가 될 거고요. 자, 이제 x값 대신에 3이 들어가면 3 대입할게. 마이너스 3 플러스 a. 여기 3, 여기 3이 들어가면 6 플러스 a. 얘가 2죠. 3, 3 약분해 버리시고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6 플러스 여러분의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넘어오면 바로 얘를 3a가 마이너스 10이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4다. 오, fx 나왔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보죠. 출제자가 나보고 GO 구하랍니다. GO는 fx가 0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위에다 대입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위에다 대입하시면 f5분의 여기다 5를 갖다 대입하면 f8. 그 다음 여름에 얘가 f5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제 뭐 잔계산만 남은 겁니다. f5가 뭐냐? 여기다 5 대입하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2예요.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F8 구하시면 되겠죠? F8은 여러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그러니까 4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40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약분하면 얘가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의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맞아. 기출에서 봤어. 그런데 이런 형태는 아니었어.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의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얘가 불연속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시작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끌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는 그런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함수의 여러분의 극한값 구하는 거 지금 0분의 0꼴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 여러분의 함수의 연속성까지 한꺼번에 물어본 게 또한 역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구평에. 자, 이제 여러분의 16번 문제로 넘어가서 16번 문제 별반 어려움은 없으셨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로그 방정식을 푸시게 되면 6과 마이너스 2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의 진수권 의해서 여러분의 x가 6 나오셨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죠. 시그마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 정답은 24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이런 곱미분법에 관련된 문제였죠. 곱미분 워낙 우리 친구들이 잘 하시고 아마 실수만 안 하셨다면 정답 아마 5 이렇게 잘 나오셨을 거예요. 자, 19번 여름이라 문제가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바로 이래 29번 문제가 선생님하고 풀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나 선생님이 우리 약점 공략 여름이라 퀸 스킬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스킬을 이용해서 EBS 여름이라 실전 모의고사를 풀다가 얘들아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었던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일단 여름이라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이 두 식을 모해서 연립해서 교점부터 잡으셔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의 교점을 여러분 구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퀄 0이에요. 3승이죠. 그리고 여러분 얘를 갖다가 몇 x의 제곱? 3x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면서 x값이 여러분의 0과 6이 나오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 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6이 바로 뭐야? 중근이야.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리시면 0에서 접하고 6에서 끊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원래 우리가 이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공식은 이러하죠.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이 x1과 이 x2는 뭐다? 바로 교점의 x좌표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 이 식을 우리가 정적분하면 답인데,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 이 식을 바로 0 만드는 그 x값들이 이 아래 끝과 위 끝임을 꼭 이용해라.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지 않아도 바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지금 출제자가 얘기하는 바로 답이세요. 왜? 지금 여러분의 이 그래프가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 바로 함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얘는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선생님이. 자, 12분의 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3입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여러분의 알파가 6이죠. 바로 여러분 6의 몇 승? 4승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맞죠? 얘가 2죠. 선생님이 잘못했다. 얘가 2야. 계속 이상했지? 자, 얘가 2에. 얘가 2에. 얘가 2예요. 따라서 여러분 2에 여러분의 4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의 약분되면 얘가 4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이다? 4다.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요 스킬을 여러분이 이용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너무 고마웠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20번 여러분의 문제로 가는데 이번엔 이렇게 냈군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20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20번 문제 알고리즘이 바로 여러분의 박스 안에 다 서술되어 있어서 사실 여러분의 포인트만 잘 잡아서 여러분의 계산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번에 삼각형의 활용 문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단지 이제 얘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출제가 됐다는 게 조금 다르고, 그리고 박스 채우기로 나오면 조금 우리가 얘를 체감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때는 다시 여러분의 객관식 여러분이 12, 13 요 번호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안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여러분 AB의 길이가 2고 AD의 길이가 1이고 DAB가 여러분의 3분의 2파이, 즉 여러분의 120도고 각 BCD, 얘가 바로 4분의 3파이인 바로 얘의 사각형 ABCD가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런 얘기가 보입니다. 삼각형 ABD에서 무슨 법칙? 사인 법칙에 의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ABD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여기가 A고, 그 다음 여기가 B고, 그 다음 여기가 D고. 아마 이번에 이 문제 맞춘 친구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얘가 2고 1이고 요각이 바로 여러분의 몇 도? 120도.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무슨 법칙에 의해서? 맞아요. 나보고 사인 법칙에 의하여 그랬기 때문에 이 사인 여러분의 몇 도? 120도. 사인 여러분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분의 마주보는 대변 BD는 삼각형 ABD는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외접원이 바로 누구죠? R2예요. 따라서 그러면 얘가 바로 2R2다. 따라서 문제에서 R2는 그랬죠? 이 2가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 얘가 루트 3분의 1 BD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값박스는 어렵지 않게 얘가 가예요. 쉽게 풀었고, 그 다음 여러분의 두 번째 나보고 삼각형 ABD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래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즉 여러분의 마주보는 대변 BD의 길이의 제곱은 4, 1,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1은 여러분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여러분의 3분의 2파인데 여러분의 코사인 여러분 3분의 2파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의 부호만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2가 없어지고요. 이 BD 여러분의 길이의 제곱은 7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납박스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이라 바로 여러분의 납박스는 바로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R1과 R2를 곱하라 그랬네요. 자, 위에서 여러분의 R1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R1은 2분의 루트 2 BD다라고 다 나와 있고 R2는 여러분 내가 구했는데 이거 따라서 여러분의 R1, R2는 두 개를 여러분이 곱하시면요. 두 개 곱하면 2 루트 3분의 루트 2 BD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BD의 길이의 제곱이 뭐예요? 위에서 7이라고 구했잖아요. 따라서 얘가 바로 7이 되겠죠. 얘가 바로 누구다? 아, 다구나. 따라서 가나다가 다 나왔어요. 따라서 이 가나다를 거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제곱해서 9배 하시면 돼요. 따라서 9에 가가 바로 누굽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나를 갖다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 이걸 여러분이 제곱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4죠. 얘가 2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얘가 2, 3은 6분의 1 곱하기 77의 49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요게 2고 얘가 바로 3이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얘가 바로 얘를 3, 여기가 9가 있죠? 그래서 이 9마저 여러분의 약분이 다 되네. 따라서 얘를 49에다가 바로 2배한 바로 98이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선생님이나 내가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삼각형의 활용 이번 시험은 어렵진 않을 거야. 수능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아수일의 몸을 사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1번 문제를 보는데 자, 이 21번 문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항이 자연수인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은 첫째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A1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고 나보기를 이 등차 수열의 합 SN에 대해서 A7이 13의 배수래요. 뭐 그런가 보죠 뭐. 그런데 여러분의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나보고 여러분의 SK가 644일 때 나보고 A2를 구하라. 뭐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나와 있는 조건은 얘와 그리고 여러분의 A1과 D가 모두 다 자연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의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먼저 선생님은 등차수열의 합 아니니?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성 없다라는 말을 아마 선생님이 거의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여러분의 분명히 pn제곱 플러스 qn꼴이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SK는 PK의 제곱 플러스 여러분의 QK가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 P가 앞으로 나가면 시그마 K제곱입니다. 시그마 K제곱은 뭐겠어요? 6분의 7, 8, 2, 7을 쓰니까 1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Q 하시고 시그마 K인데 얘는 바로 2분의 7 곱하기 8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얘가 바로 얼마다? 바로 644다. 뭐 그런 얘기네요. 충분히 다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게 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런 관계식을 보시게 될 거예요. 즉 5P 플러스 Q는 23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변수가 2개야. 그런데 여러분의 관계식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이런 부정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면 출제자가 나한테 이런 조건들을 던져주는 거죠. 말 그대로 추론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아이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바로 P가 바로 기준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개수가 큰 I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따져줘야 되겠습니다. 자, SN이 여러분의 PN제곱 플러스 무슨 N? QN 꼴이면 즉 첫째 항은 말이죠. 즉 A1입니다. A1은 바로 P 플러스 Q일 거고요. 공차는 뭐죠? 맞아요. 2P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P하고 Q 또한 역시 자연수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P와 Q를 갖다 한번 따져보려고요. 만약 여러분의 P가 여러분의 1이면 바로 이라 Q는 바로 얼마? 23에서 바로 이라 5를 갖다가 뺀 18이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따져볼 거냐면 H7을 구해보려고요. H7은 첫째 항이 여러분의 바로 1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P 플러스 Q니까. 그리고 6D예요. 근데 여러분의 공차가 바로 2P니까 바로 이래 6D, D는 바로 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31이니까 31은 여러분의 13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2면 바로 이래 Q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3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H를 또 다시 한번 구해보는 거죠. H는 여러분 첫째 항은 바로 이래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D죠. D는 바로 4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하시면 얘가 바로 39가 됩니다. 39는 13의 배수가 맞죠. 바로 이 상황이 여러분 딩동댕이었던 거지. 그치? 자, 문제에서 나보고 A2 구하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A2는 첫째 항이 여러분의 몇입니까? 맞아요. P 플러스 Q 15였고요. 공차가 바로 얘가 4였어요. 따라서 얘를 4를 갖다 추가하니까 정답은 19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무난하지 않나? 부정방정식의 개념이 여러분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바로 내적 개념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따지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확통을 선택했던 여러분 친구들은 자주 해보는 행동인데 그 이외에 이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꼭 연습해 두셔야겠네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22번 문제인데 자, 두 개의 다항함수.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가. 두 개의 여러분의 다항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야,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f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거기까지 끊어놓으세요. 자, 이런 일은 무조건 인식을 써놔야 돼. large f'x가 누구다? fx다. 그럼요. 그 다음 여러분의 g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gx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가 g 프라임 x가 바로 gx가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나보고 이 함수들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보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가 x fx 마이너스 여러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관계식이 나오면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 친구들이 늘 하는 일이 있죠. 아래 끝, 위 끝 맞추는 행동. 자, x값 대신에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 여기다 1을 여러분에 대입하시게 되면 f1 마이너스 여러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f1이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보죠. 그러면 fx는 x 곱하기 fx니까 여러분이 곱미분하시면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얘가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x f 프라임 x는 4x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x를 약분시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좌변과 우변 뭐 한다? 개수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f 프라임 x는 4야. 그러면 위에서는 f1이 3이라는 걸 보고 내려왔다면 당연히 fx는 4x 1,3을 지나니까 여기다 1 넣어서 3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fx라는 함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이제까지 푼 게 가예요. 자, 이제 나입니다. 나라는 여러분의 관계식이
뭐라고 써 있더냐? fx 곱하기 라지 gx. 이러면 참을 수가 없죠. 이 fx는 바로 뭐냐면 라지 f 프라임 x입니다. 따라서 내가 얘 대신에 라지 f 프라임 x를 쓰고 그 다음에 라지 fx 쓰고 스몰 gx 대신에 라지 g 프라임 x를 쓰면 얘가 바로 얘라 8x의 3승 플러스 얘라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메시지. 자, 분명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었어요. 아, 얘는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의 도함수다. 곰미 보내는 거잖아요. 막 의심의 눈초리를 뜨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고 이러면 내가 참기가 어렵죠. 양변 부정적분하겠습니다. 라지 fx, 라지 gx는 얘를 갖다 부정적분하면 얘가 2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네. 그러면 이 라지 fx는 뭐냐? 얘 바로 부정적분이에요. 따라서 얘를 갖다가 부정적분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적분상수 c를 써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는 선생님이 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쓰게 되면 이 라지 gx를 내가 추론할 수 있어요. 얘가 얘라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도 2차여야 되죠. 최고창의 개수는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인 걸 봐서 얘는 1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라지 gx는 분명 2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겠구나. 따라서 x의 제곱 아까 전에 여기 p 썼으니까 여기는 얘는 qx 플러스 r이라고 써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결국 항등식의 원리입니다. 개수비교법. 올해 여름 특히 여름이라 항등식의 원리, 뭐 부정방정식의 해 구하기 등등의 여름이라 이런 내적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예를 구평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메시지 느끼셨고요. 라지 fx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p고요. 라지 gx가 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2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c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조건은 없어요. 다 써먹었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었는지 그 질문을 잠깐만 보자. 질문. 여기 이제 지울게요, 선생님. 질문이 나보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의 dx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gx를 갖다가 부정적분한 게 라지 g래매. 따라서 이 문제는 얘는 g3 마이너스 g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얘는 여기에 미정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구해야 되나? 아니면 덜 구해도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인 거지. 따라서 그러면 g3은 gx를 내가 이렇게 놨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3을 갖다가 대입한 바로 9 플러스 여러분의 3q 플러스 r이고요. g는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한 1 플러스 q 플러스 r이라 r이 죽어요. 그래서 얘를 결국 얘가 8 플러스 2q거든 답이. 그러니까 q만 구하면 되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q만 구하면 돼? 그래 q만 구하면 돼? 좋아. 그래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개하시면 했어. 선생님이 전개했어. 전개했더니 얘가 2x의 4승. 그 다음 여름에는 3차항이 2q-1의 x의 3승하고 사실 삐리리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개수 비교를 하시면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여러분의 1이면 이 q가 바로 여러분의 얼마? 2여야 돼. 따라서 얘가 q는 얼마?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1이구나. 따라서 얘가 정답은 10이고 더 이상 뭐 다른 R, 뭐 P 이런 것들은 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의 우리가 느끼는 바는 이런 여러분의 표현들이 다 개념에서 나왔었던 여러분의 표현들이고 정적분으로 여러분의 표현된 함수가 뭐 미분하고 여러분의 결합해서 나오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그리고 이제 앞서
연도들에서의 바로 수능의 유형이었었다면 이 문제는 얘는 정적분으로 표현되면서 그냥 적분으로 끝난. 아까 전에 우리가 미분은 하기는 했지만 뭐 실질적인 여러분의 전체적인 문제의 분위기는 다 적분으로 구성된 그런 문제로 평이하게 여러분의 출제가 되었다는 점. 특이사항 중에 하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과목 모든 여름 해설 강의를 한번 선생님이 22번까지 한번 진행해 봤는데 자, 우리 친구들 느끼기에 어떠셨습니까? 풀고 나니까 별것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자, 이번 여름에는 6평보다는 여름에는 9평이 훨씬 더 쉽게 출제된 거는 맞습니다만 앞으로 여름에는 수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름에 감안하시고 조금 더 개념에 충실해서 유형에 충실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공통과목 해설 강의 마치고 선생님은 선택과목 해설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